안녕하세요. 마요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또, 이 주말 이 암호화폐 시장은,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또 빨갛게 물들어 있으면서, 그래도 내심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했는데, 솔직히, 그 기대에는 또 못 미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요것이 제가 지난 금요일에, 그러니까 직전에 올렸던 그 영상인데, 근데 이때만 해도 보시는 것처럼 요 비트코인이, 그러니까 요 51선, 대략적으로 요 65K에 51선을 좀 지지를 받는지, 그러니까 이때도 살짝 그 전날의 큰 상승에 일부 되돌림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 이 51선을 지지를 받는지, 그것이 또 관건이었는데, 그런데 현재의 이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게 되면 그래도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 밤,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가는 그 금요일 밤 동안에 채차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은 그래도 요 51선과 현재 가격, 그러니까 현재가 66.6K선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래도 50일과의 어느 정도의 좀 간극이 벌어지면서 나름 이 비트코인은 좀 순항을 하고 있다 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비트코인의 현재의 위치가 그러니까 요때 4월 말 때도 요 51선의 그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넘질 못하면서 이때 가격대가 지금의 가격대인 딱 67K에 그 저항에 맞고 채차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또 새로운 저점을 갱신했던 것인데, 그래서 현재 위치가 이때 고점인 대략적으로 한 67K 그 저항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저항대를 넘어서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관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51선을 지지를 해주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여기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다음 관문인 요 67K를 좀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비트코인은 그래도 좀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또 알트코인이긴 해요. 그래서 이 주말 동안에 전반적인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로 빠지면서 여러분의 그 알트 계좌도 아마 상당히 또 반납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알트의 움직임을 좀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알트의 부진은 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금요일, 토요일을 거치면서 이 비트도미가 소폭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좀 알트 쪽으로 힘이 쏠리나 라고 좀 기대를 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결국에는 또 어제 재차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여전히 알트 쪽으로의 그 쏠림은 쉽게 찾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트코인 움직임과 이 비트코인 움직임 간에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그것을 한번 좀 파악을 해본다라면, 지금 이게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인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요 저점은, 그러니까 표시를 해서 좀 보여드리면 요 저점만큼은 계속 좀 높여가면서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문제는 고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요 고점을 지금 계속 낮춰가다가 최근에 요 반등세로 지금 요 고점을 다시 높이는 요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요 알트 시총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저점은 높여가곤 있지만 이 고점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낮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의 움직임이 좀 어느 정도의 반등세가 나왔지만 그럼에도 아직은 요때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최소한 요때 고점을 좀 넘기는 움직임이 나와야, 그래야 어느 정도의 알트코인의 반등세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여전히 이 고점을 다시 높여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현재 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부진을 어디에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아무래도 그래도 이 알트코인의 대장은 아직은 이더리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이더리움의 부진이 전반적인 알트코인의 부진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여전히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움직이고 있고, 이 이더리움의 부진은 이 달러 차트보다 요 이더리움 BTC표로 보시게 되면 좀 더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때 이 7년 장기 추세선을 하방으로 깨고 내려왔던 그 시점이 지금 3월 18일이니까 이때가 이제 비트코인 조정 장세가 시작될 때인 그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이 지지를 깨고 내려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다 할 반등을 하지 못하고 최근에는 오히려 계속 좀 더 깊게 하락을 하면서 지금 이 신저점을 계속 또 갱신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며칠 동안은 이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하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좀 더 희망적인 요인을 요것으로 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파란색 선이 31선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선을 우리가 좀 기준으로 삼고 지켜봤었는데,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21선보다는 31선이 좀 더 이 지지와 저항이 명확하게 좀 구분되기 때문에 요 31선을 보자라고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조정 장세가 시작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요 31선을 좀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 요 31선을 넘지 못하고 이 하락 추세를 또 이어져 왔었는데, 그런데 최근 며칠 동안의 움직임으로 보시는 것처럼 요 31선을 지금 살짝 넘어서면서, 그래서 어제도 비록 요 일봉이 지금 음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요 31선을 좀 지키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 31선이 3,069달러이고 또 현재 이 이더리움 가격이 3,090달러 선이니까 아직은 요 31선 지지를 받으며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에 그나마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지금 현재의 알트코인의 부진은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이더리움의 빅 이벤트가 이번 주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이 바네크의 이더리움 ETF가 5월 23일에 최종적인 그 승인 여부가 SEC한테 그 결정을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날 아크의 이더리움 ETF도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그리고는 이제 6월달로 넘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이 블랙록의 이더리움 ETF도 아직은 좀 멀긴 했어요. 8월 7일이니까 대략적으로 3달 정도 남아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이제 처음으로 이 이더리움 ETF의 그 승인 여부가 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서 아마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좀 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시장의 그 기대치는 어느 정도이냐, 요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 여러분도 그 분위기는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5월 31일 전에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승인 가능성은 11%로 점치고 있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는 승인 가능성이 11%라면 승인이 안 될 가능성을 지금 거의 90%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저의 의견으로도 이전에 이제 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을 때 그때만 해도 그 SEC하고 각 운용사들마다 빈번히 이 미팅을 갖고 조정을 하면서 뭔가 좀 그 승인을 위한 그런 움직임이 또 보이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런 관련된 소식이
전혀 안 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승인이 될 가능성은 좀 매우 낮지 않을까, 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또 느끼고 있고, 그리고 요 기사를 보시게 되면 애널리스트, 그러니까 이 마이클 반데포프도 시장이 이더리움 ETF 승인 여부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것은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음 주 관련, 그러니까 이제 이번 주가 됐죠. 규제 기간에, 그러니까 SEC의 발표가 나올 때까지 하락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보시는 것처럼 바이 더 딥, 그리고 인내심을 유지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것을 좋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고 있다라는 얘기고, 거기에 필요한 것은 지금 인내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약세의 흐름이 이번 주에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본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또 반대의 이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를 좀 보여드리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거부 후 오히려 가격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또 기사가 나왔는데,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시장에는 ETF 승인이 거절될 것이라는 컨센서스가 우세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에 투심도 약세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모두가 한쪽에 치우쳐져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면 부정적인 모멘텀도 반드시 약화가 될 것이다. 즉 이더리움 출시 불허는 이미 이더리움 가격에 반영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SEC의 거절 후 이더리움이 갑자기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 참여자들은 당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좀 눈길을 끄는 것이 이더리움의 규제 불확실성, 또 재단에 대한 SEC의 조사, 발행사와의 소통 부족 등 승인 거부를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이미 모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예상할 수 있는 악재는 모두 이 가격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SEC가 실질적으로 거부에 이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것이 오히려 악재 소멸이라는 이 반대, 그러니까 뭐 이것을 호재로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악재 소멸이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이것이 또 모두의 예상을 깨는 하락이 아닌 상승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예상을 또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렇게 된다라면 또 모두의 뒤통수를 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결정되는 시기인 만큼 이 이더리움의 방향성도 위든 아래든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그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이 알트코인들이 부진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걸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제가 어제 이 업비트의 거래 대금을 캡처를 했던 것인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이 가장 많은 게 이 비트코인인데, 그 거래 대금은 뭐 2천억 원을 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이더리움과 리플의 거래량을 보시면 한 450억 원 정도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비트코인 반등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개미들의 시장 참여는 매우 저조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아직까지 이 개미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이것이 알트코인의 그 부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이더리움이 또 예상을 깨고 오히려 이 승인 거부 후에 이 상승의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요것이 또 이 시장의 이 개미들을 좀 끌어당기는 그런 불씨가 또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에 이 이더리움 ETF의 승인 결과가 나오는 만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이 비록 그 승인 전망이 어둡다 하더라도
반드시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오히려 이 뒤통수를 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My Way.